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를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신 성평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여받은 주제는 군선교의 본질과 비전입니다. 제가 해외 선교에 있으면서 논문을 쓰다 보니까 뒷부분이 좀 충분히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25사단에 작성이 좀 잘 안 되네요. 네, 다시 가겠습니다. 제 파일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25사단 군종 참모할 때 찍은 전투복이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종합행정학교에서 전투발전처 군종교범 집필하는 교리장교로 근무할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저 사진 이후에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자, 군선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군종장교, 군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로부터 찾아야 되겠습니다. 미육군 교범, FN, 필드 매뉴얼, 야전 교범을 말하죠. 첫 번째로는 religious leader, 종교 지도자.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군선교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스텝 오피서, 참모장교입니다. 군 안에는 기독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선교에만 집중하면 군복을 입은 군목이 왜 필요하냐? 민간 선직자로 다 채우면 되지. 군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선적인 목사 역할을 잘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참모장교 역할을 잘해야만 군 안에서 군목들이 선교적 역량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군종장교는 종교 지도자라고 한국군 야전교범의 FM에 나와 있죠. 이것은 군종장교의 업무의 기초이죠. 목사로서의 정체성과 역량이 부족하면 군선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로서, 목사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군목들이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 군에 1004개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군목은 300명이 안 됩니다. 국방부에서 정확한 인원수를 밝히지 말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명대 좀 넘는, 중반 좀 넘는 인원입니다. 따라서 군 선교사님들의 지원이 없이는 군 선교는 절대 불가합니다. 군 선교사님들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참모 장교입니다. 특별 참모 또는 소령급 이상은 참모라고 부르지만 중위 대위분들은 참모 장교 역할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평시와 전시에 지휘관이 종교 분야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참모 조언을 해야 되죠. 그리고 혼자 잘하면 안 되고 인사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동원참모 등의 여러 참모들과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목사와 참모장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본질적 역할을 잘하려면 특별히 군목들에게는 선교적, 성육진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군목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이지만 중국을 선교하기 위하여 중국인이 된 분입니다. 중국 옷을 입기를 좋아했고 한때는 중국 사람처럼 변방을 하기도 했고 저 때는 연세가 드셔서 허연 수염이 됐지만 노란 머리를 중국 사람과 같아지기 위하여 염색을 했어요. 검은 머리. 염색약이 옛날에 많지 않았죠. 암모니아로 염색하다 얼굴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중국 사람을 사랑했어요. 군목과 군 선교 사이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인 군의 성육휘전 자세로 녹아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육군 교범에 보면 군목의 매우 중요한 사회적 원칙은 presence ministry. 어렵게 말하면 인재 사역이지만 쉽게 말하면 함께하는 사역이죠.
이 앞에 우리 김동진 목사님 계시지만 특전사 교육단 되시면서 20번 이상 강화하셨죠. 그래서 윙에 별이 달려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에 열의하면 안 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 우리 부대원 안 같아. 이러면 군복 활동을 안 돼요. 저도 공수훈련 같이 받고 전투수영훈련 같이 받고 행군할 때 같이 받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피곤하지만 7시 30분 상황회의를 제 기억에 거의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후에 축구할 때 저는 진짜 공을 하는 운동을 못합니다. 그래도 가서 수비수레도 하는 거죠. 함께하는 프레젠스 미니스트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한 전방으로 이 미국군 교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As far as forward. 강하면 전방, 격오지. 제 후배 가운데 남성현 목사 제가 후배지만 존경하는 이유는 그는 행군하는 장병들을 위문 갈 때 중대장한테 물어요. 병사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 2시. 자기가 좋은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용사들이 좋은 시간을 찾아가는 이게 as far as forward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군목과 군선교사님들이 중심적으로 해야 될 목사로서의 사명은 여전히 군대는 청년 전도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500만 명이 군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많은 목사, 장로, 평신도 지도자들이 군을 통해 배출됐죠. 유해수 교수님도 오늘 들었네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충신대학 되셨죠. 저랑 동갑이신데 제 후배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오셨어요. 지금 군선교 현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세례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평균 한 해 20만 명인데 5만 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대한민국에 5만 명 세례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중 세례식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고 우리는 더 신실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신앙의 심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송태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기준점을 발견했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9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설교하는 일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소명 중에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군목과 군선교사님들이 설교에 목숨을 걸어요. 내 설교 하나에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고 자살 충동을 느꼈던 용사들이 마음을 바꾸는 거죠. 정말 예배에 탁월한 목사님들 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 천사군인교회 목사님들이 맡을 수 있는 300개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군선교사님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돌봄입니다. GP, GOP, 교거지, 군병원을 방문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군인가족 신방입니다. 안 믿는 지휘관들은 군목님들이 군인가족 신방 우선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장병들을 우선해야 됩니다. 참모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가 25사단 군종 참모할 때 동두천 캠프 K시에 있는 저랑 나이가 같은 소령 채플린 잔순과 교제했어요. 어느 날 제가 질문했어요. 당신은 전쟁 때 어떤 일을 하느냐? 데프콘 3부터 D-Day H화까지 자기의 위치를 백지에다가 우리나라 도로와 주요 산을 그리면서 말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를 포함한 한국군 군목 가운데 작전 계획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거의 없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워타임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한국군 군종교범은 피스타임이 90%고 미군 군종교범은 제가 그분에게 얻어서 연구해보니까 전시활동이 90%였어요. 군대는 전쟁을 위해 존재하죠.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강하게 되죠. 제가 콜롬비아시 포트 잭슨에 있는 미 군종학교를 갔을 때 그들은 늘 얘기하는 게 combat readiness. 전투가 지구상 어디서 벌어지든 우리는 48시간 안에 용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채플린을 훈련한다. 그래서 참모 장교 역할을 잘해요. 내가 속한 부대의 작전 계획을 숙지하고 전시 군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군종령과 함께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25사단 갈 때 전임자가 사단장과 싸워서 보직피해했어요. 육군본부 군용함실에서 박순경 목사는 온유하니까 그 불교 사단장과 잘 맞출 것이다. 저를 보냈어요. 제가 가서 신고하니까요. 얼굴이 굉장히 굳어있는 부처님 얼굴하고 비슷한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분은 저를 목사로 보기보다는 군종 참모로 보기 때문에 제가 군종 참모 역할을 최선을 다했어요. 한 달 안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이제까지 했던 군종 참모들의 보고는 다 지워버리고 인사 참모 걸 빌려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했더니 보고 마치고 나니까 10만 원 경력금 주고 그런 다음에 채플린 잔슨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부대 작게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시군종활도 보고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거의 30년 군생활 동안에 부대 작계를 반영한 전투세부 신기춘 처음 봤다. 부관, 봉투가 좋아. 또 신기하다. 그 다음부터 세례운동도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크리스마스 때 교회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참모장 역할은 우리가 선교사로서 군목도 선교적 개념을 가져야 되죠.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 구원과 목양적인 또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군사 용어가 전부 약어야 돼요. 여러분 데프컨이 뭔지 아십니까? Defense Readiness Condition입니다. 방어 준비 태세. 5단계는 평시, 4단계는 우리나라 같이 준전시 상태, 휴전 상태, 3단계는 이제 전쟁이 날 수 있는 징후가 농후한 것이죠. 휴가 장병 부대 복귀입니다. 그리고 절대 부대 밖 출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데프콘 2가 되면 이제는 진시 이동을 합니다. 현재의 부대 위치는 좌표상에 다 찍혀 있어서 북한군이 장사정부로 때릴 겁니다. 그래서 데프콘 2가 되면 현재 부대를 떠나 진지로 투입이 되고 실탄이 다 지급되죠. 데프콘 1이 되면 이제 전쟁 발발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 1을 넘어서 D-Day, H와의 전쟁이 발발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군목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MDL이 뭡니까?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 분계선을 말하는 거죠. 휴전될 때 남과 북이 나뉘어졌던 실설입니다. 제가 지표에 들어가 쌍학에 오르면 MDL 써있어요. 군사분계선. MDL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2km를 내려오면 남방한계선이 있고 북쪽으로 1km 올라가면 북방한계선이 있고 이 4km를 DMZ,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여기는 중화기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군이 먼저 GP를 만듭니다. 비무장지대. 가드 포스트죠. 약 한 40명의 부대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대응에서 GP를 만들었고 가장 가까운 지점은 400m. 제가 했던 부대는 적 GP와 700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GOP라는 얘기는 General Outpost는 남방 한계선상에 있는 철책, 흔히 철책 부대를 말하는 거죠. FEBA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Forward Edge Battle of Battle Area. 군사용어 야거집을 제가 만들었더니 안 잊어버리네요. 제대한 지 24년이 지났는데요. 네. Forward Edge of Battle Area. 전투지역 선단, 앞 전단이라고 부릅니다. GP와 GOP는 실제 전투가 벌어지기보다는 경기부대고 전쟁이 나면 GP, GOP를 돌파하고 FEBA로 오게 되는 거죠. FEBA가 뭐냐면 FEBA 알파는 전방에 있는 사단들을 FEBA 알파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병력이 거의 다 충원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탱크라든지 모든 야포가 동원된 전투를 하는 것이죠. FEBA. 브라보는요, 알파 사단이 50% 전상자가 나오면 후퇴하게 되고 그 다음 지역에 약 8에서 13km가 FEBA의 중심인데, 중심이라는 말은 이 앞에서 저 뒤에까지를 말합니다. 강이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8에서 13km. 알파가 붕괴되면 브라보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비군이 충원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동원 예비군의 충원은 중요하죠. 그 다음 무너지는 찰리, 델타가 어디냐면 이 한강입니다. 이때쯤까지 우리가 최대한 지연작전을 펼치면서 하고 있으면
미군이 증원이 돼서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함께 힘을 모아 반격 작전을 해서 평양까지, 신의주까지 점령하는 게 제가 있을 때 작게인데 지금 바뀌었을 것입니다. 마일즈. 어느 날 상황이 들어갔는데 오늘 마일즈 장비를 훈련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몰라가지고 작전 참모한테 물어봤더니 써주더라고요. 이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다중 통합 레이저 교전 체계. 옛날에는요, A부대와 B부대가 훈련할 때 공포탄을 딱 쏘면 시험 감독관이 와가지고 머리에 맞아서 스티커를 붙여주고 어깨만 여기 스티커를 붙여줬는데 실전 감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미군에서 개발한 건데 레이저 감응 장치가 있는 헬멧과 조끼를 입으면요, 빵 쏘면은 레이저 발사 장치가 있는 소총에서 쏘면은 부조가 울립니다. 그래서 여기 맞았으면 전사, 여기 맞으면 중사, 이렇게 하는 실전 교육하는 그런 훈련 체계를 말합니다. MOP, Mission Oriented Protection Posture. 이건 화생방에 대한 용어입니다. 임무 중심의 보호 태세입니다. MOP 1단계가 되면 보호의를 입게 되겠고, 2단계는 보호의 입은 상태에서 이 전투와 덮개를 하게 됐고, 3단계가 되면 방독면을 쓰고 두건을 쓰게 되었고, 4단계가 되면 보호 장갑을 끼게 되겠죠. 이런 거 모르면 이제 부목들은 이 마프 3단계인데 알 수가 있다가 이제 화생방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후보생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신앙 전력합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1942년 필리핀 마탄 전투에서 미 군종 장교가 야전 설교할 때 한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힘든 훈련 받을 때 목사를 의지하고 기도해주면 안 믿어도 아멘하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목사이면서도 참모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한국전쟁 중 카투사의 편지죠. 보통 자료들이 33사단으로 나오지만 아닙니다. 미군은 33사단이 없습니다. 김상식 박사의 논문에 그걸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군목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나 제가 쓴 논문에 보면 메가더 장군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은 무신론주의자들과의 전쟁이라고 해서 이기려면 기독교 신앙의 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체스토 미군 전함이 1943년 2월 3일 북대서양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새벽 1시에 독일군 보트, 유보트죠. 잠수함에 어뢰를 맞아요. 약 900여 명이 탑승했는데 한 절반 이상이 거기서 순직하게 되죠. 그때 4명의 샤플린들, 정확하게 말하면 군종장교들인데요. 이들이 그 병사들을 대피시키고 구명보트에 태우고 구명조끼가 없는 병사를 발견해서 자기들이 입던 구명조끼를 벗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후의 갑판에 서서 스크럼을 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최후를 맞이했다. 미 군종 장교들에게 표상이 되는 분이죠. 이게 장면과 함께 돼요. 여기에 가장 젊은 군목이 클라크 폴링이라는 중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분은 리폼드 교단의 목사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이죠. 아이 둘이 있었어요. 이분이 순직한 다음에 유복자가 태어나서 둘이 되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순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배를 타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저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다만 기도하실 것은 제가 저의 임무를 다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의 일들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군복을 했을 때 이거 많이 배웠어요. 죽어야 될 때 내가 나를 던져야지. 네, don't pray for my safety. Just pray that I shall do my duty and something more. 미군은 1차 세계대전 때 1100명이 전사했습니다.
강력한 힘이죠. 미군도 군종 장교 숫자를 줄이려고 하다가 이라크 전쟁 때 보니까 현역을 줄이면 안 되겠다고 해서 안 줄이게 된다. 그래서 현역 공무님들과 후보생들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때 죽읍시다. 아멘을 2명밖에 안 했습니다. 이런 각오, 이런 사명감이 중요한 거죠. 이분들을 미군에서는 Immortal Chaplains, 불멸의 군목들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의 격전지 다부동이 무너지면 대구가 무너지고 부산까지 뚫릴 상황에 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은 미군의 전화를 받죠. 무전을 받죠. 한국군 1개 대대가 고치에서 후퇴하고 있다. 그는 달려가면서 집차에서 이런 기도를 하죠. 이분은 평생 영락교회 선교였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신앙이 부족했죠. 어머니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 다부동을 지켰어요. 월남 전쟁 때 격전제가 안키패스 전투인데요. 수많은 소련들이 전사한 전투입니다. 이때 김홍택 군모 소련이셨는데 사단 보좌관이었는데 맹호부대 기갑 연대로 내려가서 금식기도 할 때 안케패스에 자욱한 안개를 드리워주셔서 우리 장병들이 그 안개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해가면서 고째를 탈환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대간첩 작전 얘기를 드리면 이필섭 대령이 육군대학에서 전술학 교관을 마치고 연대장 발령이 나서 갈 때 그 당시 육군대학 군목이 김홍태 목사님입니다. 중령대죠. 어떤 준비를 하고 왔겠습니까? 오살리 가서 3일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 하고 왔는데 세상에 이등병과 일병이 지키는 초소 앞으로 80년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장면에 가서 직접 들어봅니다. 한강을 통해서 간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옷 갈아입고 일하고 돌아가고 한강에서 3명인가 잡았죠. 이 병사 2명은 이병과 일병이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헬기 타고 집에 갔었습니다. 아련만 영영 작전, 최근의 작전입니다. 조영주 지금은 제도로 예편하셨는데 저와 국방부학원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그때부터 새벽에 항상 그분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1차 작전에 실패했어요. 그는 함장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고 시편 27편을 NIV로 듣다가 은혜 받고 용기 얻어가지고 2차 작전에서 성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21명을 전부 살아있는 채로 구출하는 해상 인질 작전의 최고의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군설주의 비전 결론입니다. 미 군종의 슬로건은 프로 데오 에트 파트리아, 라틴어죠. 하나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이 두 가지 구호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 선교의 요람이며 민족 복음화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역할들을 잘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신앙 전력화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군의 목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무장을 시켜주는 것. 저는 그 비전을 이 두 가지로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야전 교훈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탁월한 군목과 군사교사, 양성 및 보수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위 과정도 우리가 후원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최근에 미군 교복을 다시 읽었는데요. 인터넷에도 있어요. 후보생 때도 훈련받더라고요. 이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청해와 청신의 협력하에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한다면 우리 대한예술장들의 합동은 건설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발자취를 남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은 사람 구원하고 또 군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한강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